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우리 증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8,000피 근처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8,000포인트 돌파 기대감이 만발했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에 부딪히면서 상단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우리 시장 현재 시간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상승 종목이 우세하면서 현재 시간 0.12% 오른 7,85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하단을 지지해주지만 하락 종목 수가 우세하면서 0.92% 내린 1,16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했던 코스피입니다. 장 초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7,990포인트 선까지도 고점 확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8,000피에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현재 시간 강보합권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1,200포인트 선 복귀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요. 다만 10시를 앞두고 하락 전환이 이뤄지면서 현재 시간에도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조 9천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오늘 포함해서 최근 일주일간 총 30조 원 넘게 던져내는 외국인이고요. 역시나 개인이 이 물량 받아내면서 오늘도 2조 2천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방향성을 꾸준히 탐색하던 기관은 매도폭 확대하면서 현재 시간 4천억 원 넘는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시간 1,900억 원가량, 기관도 830억가량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700억 넘게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CPI에 이어 PPI에서도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1,490원대까지 올라온 만큼 상방 압력 억제하는 움직임 보입니다. 현재 시간에 0.2% 오르면서 1,49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특허 소송 부담을 덜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며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전날 미국 특허 심판원은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가 경쟁사 할로자임을 상대로 낸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머크가 특허 불능을 입증했다며 할로자임의 특허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사용한 머크의 피하주사 제형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SC와 관련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할로자임이 미국 민사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역시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로 키트루다 SC의 로열티를 할로자임과 나눠 가질 것이란 주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알테오젠의 특허는 2043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57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현재 시간 알테오젠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쟁사 특허 무효화 소식으로 어제 이어 오늘도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63% 오르면서 38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통합 대한항공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한진그룹주 전반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각각 정기이사회를 열고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보통주 한 주는 대한항공의 보통주 약 0.273주가 배정되며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일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1월 합병 계획을 발표한 후 약 6년 만에 통합항공사가 출범하게 되면서 증권가에선 긍정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KB증권은 아시아나항공의 ROA가 장기적으로 대한항공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으로 인해 대한항공 주주들은 19.1%의 단기 순이익 증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NH투자증권은 올 4분기 실적부터 통합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아시아 태평양 영내 항공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대한항공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된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한진그룹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시간도 11.44% 오른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진칼 경우에도 6.33% 오른 11만 9,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상승폭 확대되면서 다시금 2.14% 오른 2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견인하며 2012년 이후 14년 만에 1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신고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1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7조 1,234억 원의 매출과 1,78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1.9% 늘었습니다. 삼성증권은 할인 기존점 성장률이 2%를 기록하며 지난 4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회복세가 지속됐고 매출 총이익률을 포함한 모회사 실적 개선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증익을 시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 사업은 이미 지난 4분기부터 홈플러스 점포의 일부 폐쇄에 따른 반사수혜를 누리고 있었다며 2분기에는 고유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형마트 매출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홈플러스가 2개월간 다수의 점포를 추가 영업 중단한 점을 고려하면 본업 실적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이마트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해가면서 현재 시간 10.75%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1만 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장중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코스피를 중심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잇따라서 10,000포인트 이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 그리고 단기 고점 부담감은 시장을 무덥게 만들 요소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승 속에서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상승부를 켜고 있지만 코스피가 조금씩 상승을 반납하면서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고 코스닥은 이번 주에 내내 약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지금 정상회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를 저희가 계속 오늘 내일은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 후반인데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것들은 있습니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내일은 또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현물 매도를 강하게 계속 좀 출회를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부담인 상황입니다. 4월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포지션 잡은 게 완전히 거의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중요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뉴스 체크하고 계신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 노사 협상이 다시 한번 결렬이 되면서 근데 또 대화를 이어가자라는 사측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속보를 통해서.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의 시장 또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장중에 29만 9,500원까지 올라갔다가 30만 원 코앞에 두고 나서 다시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제 이제 결과가 나왔죠.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여전히 뭔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뭔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삼성전자 노조가 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정부 쪽에서 중재를 한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번 투표를 해보는 게 어떠냐, 찬반 투표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삼성 노조 지도부 측에서 단칼에 거절을 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나 삼성전자 측은 계속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노조 측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의견을 고수하고 양보하지 않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가 이 논쟁거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 초과이익 성과금 OPI 제도를 지금 이 노조에서 이걸 강하게 영구 폐지해달라고 강하게 고수를 하고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은 OPIO 상한선은 유지를 하자. 대신에 반도체 부문에는 조금 더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DS 부문, 요 반도체 부문의 매출 영업이익이 국내에서 1위를 차지했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2%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중재안을 제안한 거죠. 자, 노동조합 측에서는 영업이익의 15%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고수하고 있고, 말씀드린 이 상한선 영구 폐지해야 된다, OPI를 영구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재안을 내놓으니 노조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중재안대로라고 계산을 하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340조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서 12% 적용하면 그래도 40조 원이 넘는 규모를 이제 성과급으로 나눠 갖게 되는 규모가 나옵니다. 이런 요구안을 제시했는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은 삼성전자 노조는 15% OPI 영구 폐지, 매출 영업이익 1위 조건,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왜 SK하이닉스랑 우리를 비교해야 되냐? 우리가 1등 기업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일단 중앙노동위원회랑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대화를 좀 더 이어가자, 16일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노조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실 장 초반엔 30만 원 근처까지 가면서 이거 30만 원 넘어가나라는 그런 사인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JP모건에서 오늘 또 이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이슈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는 35만 원 오버웨이트로 유지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결국에는 JP모건은 삼성전자 파업 잘 해결이 될 거다라는 식의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 노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출렁거리거나 조정이 나오면 이게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일단은 영업이익 OPI, 영업이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 측의 15%가 제한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파업을 강행했을 때와 협상을 타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숫자가 줄어드는지를 계산을 JP모건 측에서는 해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파업이 강행이 된다. 그러면 생산 차질로 결국엔 실적의 영향,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텐데 올해 전체 OP,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은 대략 21에서 35조 원 정도의 어쨌든 상처, 스크래치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어서 이제 인건비가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서 영업이익에서 그것이 약간 차감이 되겠죠. 인건비 증가, OPI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한제 10에서 15% 정도 내외에서 결정이 될 거고 기본급이 5% 상향되는 이런 관련 인건비 증가 추이가 나타나게 되면 대략 17조에서 30조 원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에서 제외가 되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협상이 타결됐을 때가 조금 더 비용이 덜 들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측에서도 지금 노조의 대화를 하자라고 입장을 던지는 것이고 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JP모건의 이런 투자 의견도 하는 몫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29만 9,500원까지 딱 갔다가 30만 원 돌파하나 싶었는데 일단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삼성전자를 응원하고 주가를 올리고 사고 매수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노조 측을 응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다라는 건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주주분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러면서 JP모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업 우려 물론 있다. 그런데 그것 기대 이상의 펀더멘털이 이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를 압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이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변화하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뭐 다 아는 말씀, D램 실적 너무나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2분기 계약 가격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죠. 이런 것들이 실적 상향 조정분을 다 계산을 해봤을 때
파업으로 인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크래치를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주환원, 우리 주주분들도 이제 많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성과금 많이 주면 우리 주주들한테는 배당 잘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또 하실 텐데 성과급 지급의 일부는 아마 자사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JP모건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것과 상관없이 올해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에 대한 주주 환원은 50%를 유지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유지할 것이다 라고 JP모건은 예상했습니다. 생산 차질, 만약에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생산 차질에도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반도체 팹이라는 이 구조, 시스템상 이게 완전히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최악의 경우라도 삼성전자는 장비 협력사, 이 CS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좀 대체하는 운영을 할 수도 있다. 그것들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산 차질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요.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가 지금 200만 원 넘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주가가 파업 리스크 때문에 덜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은 좀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파업이 해결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점프업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단숨에 30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오히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과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가슴을 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왕도 데려가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인민일보에서 논평을 이렇게 냈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대체하거나 도전할 의사가 없다. 미국의 번영과 성공을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와 시진핑 이 국가주석이 긍정적인 사인들을 보내면서 만약에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제재나 장비 제재 이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사인들을 보이게 되면 그게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 시장에는 결코 좋은 사인이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디램 기술 격차 거의 한두 세대까지 우리나라를 쫓아왔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범용 디램, 낸드 이런 쪽에서는 뭐 격차가 2, 3년밖에 안 난다는 이야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 낸드나 디램 만드는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기 전에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너무 빨리 따라와서 걱정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건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빨리 좀 타결이 되고 다시 한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실적이나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9년 만에 베이징에서 만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양국은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갈등을 해결할 5가지 핵심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트럼프는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중국의 에너지 구매력을 활용한 강력한 압박을 요구했다. 그리고 보잉 항공기 수백 대와 미국산 대두 대량 구매를 조건으로 한 무역 빅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음으로는 일론 머스크와 팀 쿡 등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대거 동행해 실리적 성과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대만 문제는 여전히 폭발력이 큰 레드라인으로 남았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침해할 수 없는 성역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무기 판매 중단을 거세게 압박했다. 양국은 첨단 기술 분야의 파국을 막기 위해 AI 충돌 방지 채널 개설을 논의하며 기술 냉전의 수위 조절에 나섰다. 결국 이번 회담은 11월 만료되는 관세 휴전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됐다. 향후 APEC과 G20으로 이어질 연쇄 회담의 성패가 이번 베이징 담판에 달려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돈 되는 sek터 어떤 섹터 선정해 주셨을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오주를 보겠습니다. 바이오가 최근에 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데 쭉쭉 밀려서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오늘 또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들이 좀 나옵니다. 뭐 특히 알테오젠이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 같은데 바이오는 근데 결국에는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언제적 얘기예요. 뭐 금리 내리면 뭐 성장주 다 간다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마 아니지? 그래도 기본 전제가 깔려야죠. 그거는 사실은 맞긴 하죠. 왜냐면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요즘에는 이제 방금 장난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AI가 점점점 고도화되면 될수록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적인 거를 AI가 커버를 많이 비용이 하고 줄어드니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임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임상 때 의외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실패도 많이 하고요. 그쵸. 그런데 과거 대비해서 AI를 통해서 이 전임상에 들어가는 기간과 시간을 많이 단축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다음에 불과 5년 전만 해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임상 결과 데이터 이게 예정돼 있을 때마다 항상 주가가 크게 요동을 많이 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있긴 하지만 허무맹랑한 소리는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주가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고요. 그냥 그걸 통해서 결론은 기술 이전해서 니네 얼마 벌 건데 이게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 어찌됐건 대장주로 참 잘 가다가 기술 이전에 대한 스크래치가 한번 났죠.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그러면 1조 못 받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이제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다가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개별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벤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학회가 예정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록을 공개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핑퐁핑퐁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이유가 이런 학회의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지금 2분기 때는요 의외로 5월에서 7월까지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3대 암 학회인 아스코. 이게 5월 말,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하는 유럽 간학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5월 말인데 여기에서 간학회 관련된 또 종목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3,000당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 요새 또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좋았던 이유가 이제 7월에 대한 임상 발표 기대감.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재료가 싱싱하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도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면 기존에 이제 6,000 찍을 때도 보시면은 찍고 나서 차익 실현 조금 나올 때 코스닥 시장이 또 좋았거든요. 이런 기대감도 여전히 조금 가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코스닥 뭐 1부제, 2부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급적인 기대감들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최근에 사실 2차 전지가 다시 대장으로 올라갔다가 알테오젠이 다시 이제 조금 바꾸긴 했는데 뭐 크게 본다면요.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저번 주까지는 또 로봇. 이런 친구들이 꾸준하게 순환매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종목을 잘 골라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코스피 상승률 당연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률로 따진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더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소부장 이런 게 코스닥 쪽에서 순환매 돌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자, 바이오 중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뭐 봐야 될지 사실은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아직도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3천당 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수급이 한번 빠지고 나면 돌아오는 데는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을 먼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대감 있는 종목에서 뭐가 좀 빠르냐라고 하면 D&T 파마텍이 어찌 됐건 네네. 시기상으로 보면은 현재는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D&T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이번에 간학회에서 5월 27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사실은 기대감들도 이미 조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들 지금 최근에 그 리포트 나오는 걸 보면 비중 확대 의견이거든요. 그만큼 허무맹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결과만 나온다라고 하면 빅파마 통해서 빨리 기술 이전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장 빠르고 차별적인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기술 이전도 임박했다. 그러면 수급 자체가 이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조금 쉴 때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타자인 7월 임상 데이터. 네네. 그러면 이제 코롱 티슈진 코롱 생각을 티슈진. 안 하실 순 없죠. 네. 거의 지금 이런 기대감 때문에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4만 9천 원 딱 찍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는 20% 정도 좀 빠지긴 했지만 7월 기대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5일선 찍고 20일선까지 조금 내려오긴 했거든요. 네. 저는 21선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구간에서 기대감과 그다음에 뭐 차익 실현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요. 임상 3상까지 가서 탑라인을 결정하기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면 어떤 거냐면 이제 돈 벌 구간이 얼마 안 남았다. 사실은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롱 티슈진 쪽에서도 그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상 자체가 2년 추적 관찰했어요. 그만큼 조금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보완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사법 리스크도 무시는 못하죠. 네. 19년도에 거의 거래 정지 위주까지 갔다가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 뭐 당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없어지면서 현재 불확실성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럼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코롱 티슈진과 D&D 파마텍을 좀 살펴볼 종목으로 알려주셨고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오늘은 알테오젠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테오젠을 가져왔죠. 사실 이제 코스닥 1위 하던 애가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뭐 걸리고 뭐하고 하니까 쭉 빠졌는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어찌됐건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건들도 사실은 거의 무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키트루다 큐렉스 마일스톤만 기존에도 이제 저희가 항상 자주 이야기를 했었었죠. 네. 1조가 넘어간다. 근데 1조 4,800억입니다. 장난 아니죠. 알테오젠이 분기별로 지금 한 매출이 1,000억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높게 잡아도 근데 이게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당장의 고점까지 한 번에 달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요. 영업이익률도요.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뭐 30% 바로 찍을 것 같고요. 네. 바이오에서 30% 이상 영업이익률 보시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실걸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도 찍히고 기대감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라일린이랑 머크랑 추가적인 협상들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 마일스톤 1.4조는 거의 바닥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가 올 하반기 때 굉장히 빠르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면 알테오젠을 조금 놓쳤다 라면요. 야, 한 6개월 뒤에 야, 그때 잡을 걸 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봐두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면?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바로 직전 고점이 원래 한 39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전 고점을 한 번에 뚫을 거냐 못 뚫을 거냐가 이제 사실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중간에 허들들이 몇 번 있어요. 42만 원, 45만 원 이렇게 있는데 45만 원까지는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45만 원을 뚫을 때 수급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면 저는 2차는 한 52만 원까지도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차는 45만 원, 2차는 52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일단은 뭐 가장 부담스러웠던 사법 리스크 하나를 좀 떨쳐냈습니다. 과연 이 과거의 영광을 부활할 수 있을지,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다시 1위로 올라선 알테오젠을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또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건호 대표의 선택은 2차 전지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닥 쪽에서 그래도 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한참 잘 가다가 지난주 후반 이번 주에는 좀 쉬고 있어요. 네, 쉬고 있죠. 쉴 때를 노려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호정 앵커님이 반도체 이야기할 때 저희가 미중 정상회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우르르 데리고 간다고 할 때 1번은 과시용. 야, 이거 가서 이제 우리 잘 나간 애들 다 데리고 간 다음에 우리가 세다. 네, 내가 얘네들의 대빵이다.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란에도 보여주는 거죠. 중국도 우리한테 하는 거 봐라. 근데 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는 것도 있었는데 젠스랑 안 데리고 가겠네. 내심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도 반도체는 뺐구나.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또 들어갔어요. 네,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도체 입장에선 부담이에요. 화해하면 이제 야 반도체 주가 좀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반대로 화해하면 2차 전지는 좋죠. 그럴까요? 네, 뭐 이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얘네들이 2차 전지 쪽에서 그렇게 사실 LFP가 되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다 주지도 못할 거예요. 네, 그냥 의외로 리튬 탄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그 가격이 가격 올랐죠.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기존 대비해서 3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의외로 100% 오픈은 못 해줄 거예요. 반도체를 아무리 화해한다 그래도 좋은 거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격차는 유지하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미국 제외하고 그다음 유럽도 완벽하게 오픈은 안 할 거고요. 그럼 나머지에서 다시 중국 애들이 조금 수요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리튬 탄산 가격이 의외로 여기서 더 빨리 올라갈 수 버틸 있어요. 거다. 네, 시효가 세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화해한다라고 해서 100% 다 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입장에서는요. 다시 상방이 열리는 겁니다. 야 그러면 리튬 탄산 가격 올라가니까 양극재 기업들 실적 더 빨리 좋아지겠네? 이게 시장에서 조금 작용하는 논리로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ESS 쪽은 앞에서 저희가 잠깐 뭐 종종 얘기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다 열어줄 수는 없다. 네, 그러면 미국 쪽에서 ESS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뭐 LG엔솔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 ESS 시장에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아직 끝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이 조금 빨라졌어요. 그쵸. 최근에 현대나 LG전자 주가 흐름 보시면은 야 이게 기대감이 정말 세구나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대감이 오는 거죠. 근데 로봇이 다가오면 2차 전지도 갑니다. 네, 특히 뭐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아니면 하이니켈 쪽에 대한 것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또 플러스 알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좀 합산해 본다라고 하면요. 모멘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좀 이렇게 쉬는 구간에 꾸준하게 보시는 게 또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 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또 바뀌었네요. 네, 이런 것처럼 꾸준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2차 전지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탑픽으로 그냥 바로 가볼까요? 네, 탑픽으로 갈까요? 네. 제가 탑픽을 뭐 했죠? 삼성 SDI? 탑픽이 다 좋아가지고 뭐 탑픽으로는 사실은 가는 놈이 더 잘 간다라는 네. 전략입니다. 아, 삼성 예. SDI가 2차 전지에서도?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LG엔솔 같은 경우가 ESS 쪽은 사실은 미국에선 더 나아요.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가 그래도 탄력이 훨씬 더 제일 좋았고요. 좋아요. 탄력이 왜 좋았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대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놈이 더 잘 간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목표가 할 때 40만 원으로 오타가 났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야, 저 가격이면 무조건 산다. 네, 40만 원에 사고 맞아요. 싶으실 거예요. 사면 샀겠죠, 무조건. 네. 근데 그 자리는 안 올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자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고점이 72만 원인데 못해도 업사이드는 한 10% 최소 10% 이상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로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고요. 앞에서 차트 보셨지만 빠르게 올라오다가 지금 쉬면서 또 이평선에 살짝 터치하고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전고점 트라이 하면서 신고가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지.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결과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줬으니까 저희도 뉴스 한번 잘 팔로우업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뭐 상승으로 다시 코스피가 7,90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탄력을 조금씩 더 높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은 뭐 미중 정상회담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지금 막 속보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뭐 우호적인 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나 비즈니스 상호주의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올해가 미국과 중국 관계가 역사적인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에 관련된 메시지를 조금 내놓았습니다. 대만 문제가 만약에 잘못 처리되면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수 있다라는 식의 지금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에서 뭐 대만에 무기를 공급한다, 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들이 나왔는데 뭐 일단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에 관련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경제무역협상팀이 어제 만났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라는 이야기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단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보면서 시장도 상황도 함께 연동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 파악해볼지 이데일리 TV의 소동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알테오젠이 사실 어제 이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키트루다 SC 관련된 이 특허 관련된 분쟁이 항상 이 뭔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요걸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제약업종에 있어서 하나의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을 좀 발견하는 그런 소식 그러니까요. 아니냐. 네.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코너에서 이제 알테오젠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으로 좀 본다라면 네, 이게 맞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을 제치면서 탈환했다라는 게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뭔가 새로운 수급이 이제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수급이 몰려든 결정적인 계기가 결국은 특허 소송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머크사에서 결국은 기술 사용료를 주고 이 키트루다 SC를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로얄티를 더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뭐 머크사뿐만이 아니라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도 자 저게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도 좋은데 뭔가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알테오전의 기술을 갖고 오고 싶어도 이 특허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리스크가 있으면 있었죠.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을 봤을 때도 사실은 과거에 삼천당 제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이 바이오 쪽들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고요. 그쵸. 그러한 여파도 알테오전이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어떤 저점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진다라면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추가적인 기술 계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 결국 기술력이 있고 또는 뭐 어떤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쪽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네. 지난번에 이제 장대 음봉으로 무너지고 나서 31, 2만 원을 저점으로 그리고 42만 원 정도가 아주 강한 저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30만 원 뭐 초반에 다시 또 밀리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35, 6만 원 정도의 매수, 40만 원 넘어가면 매도. 그리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42만 원을 안착하는 모습들. 그걸 확인하신 이후에 조금 더 추세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 박스권 상단 돌파와 안착이 이 알테오전은 중요하고 알테오전이 간다고 했을 때는 다른 바이오 쪽들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가격 포인트가 42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일단은 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이 소식이 어느 정도까지 알테오젠에 눌려있던 그리고 상단이 막혀있던 이 벽을 뚫어줄 수 있을지를 좀 그렇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42만 원이 안착하는지 고개를 돌파하면서 좀 시세를 분출하는지 여부를 저희도 한번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일단은 오늘 뭐 7%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가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또 그동안 또 약간 조정받고 쉬던 뭐 신재생, 태양광 이런 쪽이 또 주가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일단은 실적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게 고무적이고 또 유가도 아주 끈적끈적하게 100불 내외에서 안 버티고 내려가요. 있지 않습니까? 안 안 내려가네.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도 가격고 시제 관련돼서도 100불 이하, 90불대로 가야지 이제 그걸 뭐 폐지한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국내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27%를 1위 업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고요. 1분기 영업이익 2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이 되고 앞으로도 뭐 2분기, 3분기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목표 가격들도 전체적으로 하우스에서 계속 상향하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이 고유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에너지 믹스 전략이 우리나라도 지금 본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원전을 하겠다 아니다 뭐 다른 쪽들은 안 하겠다가 아니라 뭐 원전을 비롯해서 태양광, 풍력 이런 여러 가지 가야죠. 재생 에너지들이 다양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는 안보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지정학적인 이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하는
태양광에 대한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네. 사실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제가 3월 19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중간중간에 점검을 했고 3차 목표가 25만 원까지도 제시해 드렸었는데 오늘 뭐 25만 6천 원 훌쩍 뛰어넘는 터치했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30만 원 정도를 3차 목표가 이렇게 4차 목표가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계속해서 뭐 에너지 안보, 에너지 믹스, 에너지 다변화 이런 이야기는 뭐 전쟁이 끝나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평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 걸 봤을 때 실적이 잘 받쳐주는 그런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도 저희가 잘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살펴봤고요. 자, 다음 또 마지막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들이 어제까지 막 시세를 분출하면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제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 마음도 있지만 뭐 좀 가는 김에 더 갔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신 아쉬운 분들도 있으세요. 종목별로 섹터 내에서도 순환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밸류 체인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밀렸는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미진했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야 나도 갈 거야 이런 모습들을 네, 보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결국 뭐 글로벌 협동 로봇 탑5 그리고 휴머노이드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급등했을 때 대표적인 게 바로 엔비디아와 로봇 지능형 솔루션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들이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 이 피지컬 AI 제품 연구라든가 산업 현장 투입을 위한 인수합병 등을 추진한다는 이런 소식들이었는데 지난 4월 28일쯤이었나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급등하는 건 좋지만 13만 원에 대한 저항이 있고 만약에 다시 밀린다고 했을 때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준다라면 오히려 그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타이밍이 왔습니다, 사실. 시켜주네요.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로봇 관련주들도요. 지금 다양하게 뭐 대기업 지분 투자라든가 협업 관련하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특화돼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그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에 이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로봇들에 대한 납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일단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0만 원 초반 내외 자리 뭐 살짝 깨진 자리도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뭐 큰 무리 없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전략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지금 자리에서 타이트하게 좀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98,000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추세를 또 한번 이탈하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98,000원만 지지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10만 원 내외의 매수 전략 그리고 1차 목표는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13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돼준다면 새로운 시세를 또 그려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뭐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들 정고점을 일부 돌파한 종목도 네네네. 있고 아니면 정고점 근처에서 흔들리고 네. 있는 종목들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궁금하더라고요, 위원님. 저도. 그렇습니다. 뭐 현대차나 모비스나 뭐 아니면 뭐 SBB테크나 이런 것들은 1월에 정고점을 돌파하니까 그냥 쭉 그렇죠. 가더라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것도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한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저항대들을 언제 어느 시점에 빨리 가주느냐에 따라서 신고가 돌파도 쉽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를 공략을 했는데 또 13만 원에서 제대로 못 가고 로봇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정을 보인다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3만 원이라는 1차 목표가를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서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 더 추가 비중을 늘려도 좋고 추격 매수도 가능한 자리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로봇주 안에서도 지금 약간은 또 빨리 출발해서 정고점을 돌파해서 이미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좀 있고 아니면은 아직까지 이제 정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약간은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안 간 그런 종목들 중에 한번 이 정고점을 트라이해 볼 수 있는 뭐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받쳐져 있는 로봇주들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산 로보틱스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